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아주 오랜만에 여행 영어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 자료 띄워볼까요?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행 영어라고 나와 있고, 오늘 저랑 같이 좀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여행 가서 영어 때문에 좀 어려움 겪는 일 없겠구나라는 생각 좀 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행 영어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줄에다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여행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영어들이나 문장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늘상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비행기에서, 호텔에서, 식당에서, 택시에서와 같이 그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만 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여행 영어, 실용적인 여행 영어 배우시면서 영어 실력 같이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 매너와 여행 팁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면 한국 문화가 안 통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비행기 탈 때라든지 식당 갈 때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매너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단어랑 문장 같이 볼 건데, 내가 영어 잘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는 단어만 눈에 익히셔도 여행하는데 어려움 많이 줄어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장 가보면요. 네, 오늘 구매하면 평생 무료 수강이라고 써놨습니다. 친절한 영어 교실, 평생 수강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판매하고요. 요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다시 좀 설명드리고 다음 장 가볼게요. 네, 우선 강의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공항, 교통, 호텔, 쇼핑, 식당, 관광, 기타 이렇게 써놨어요. 네, 우리가 여행 가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요. 그 상황들에 대한 이제 영어 회화나 영어 강의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오늘은 공항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공항에서 위치 물어보고 탑승 수속하고 뭐 보안 검색하고 비행기 탔을 때 우리가 서비스 받는 거라든지 어떤 거 주문하는 것들,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 있는 일련의 뭐 수화물 찾기라든지 세관 통과 같은 것들 여러분께 천천히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요. 공항 시설 및 위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핵심 단어는요. 네, 밑에 이렇게 4개가 써 있고요. 첫 번째는요, airlin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airline이라고 하면 항공사입니다. 다시요, airline, 항공사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departure라고 되어 있는 단어랑 세 번째 나와 있는 arrival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 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어입니다. 완전 초보자다 하시면 이거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고 요거 못 외우실 수도 있어요. 요 두 개를요, departure, arrival, 이렇게 써있는 두 개를 눈으로만 좀 익혀두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항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인천공항 뭐 세계에서 거의 제일 좋은 공항이에요. 리무진 버스 타고 가든 우리가 딱 보통 출국장에서 딱 내리게 됩니다. 출국장은 위층, 도착하는 곳은 아래층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비행기 타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작은 공항들, 해외 공항들 같은 경우는 출국장 도착하는 곳이 같은 층에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공항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차를 타고 가더라도 arrival로 가시면 안 돼요. 도착하는 데로 가시면 안 되죠. departure, 출발하는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departure 뒤에 이제 보통 s 붙여서 departures, arrivals라고 해서 이렇게 간판에 막 써 있거든요. 그거 그냥 눈여겨만 보세요. D-E로 시작하는 것이 출발, AR로 시작하는 것이 도착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check-in counter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check-in이 뭐냐면 어떤 거 할 때 나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해서 확인받는 과정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공항 갈 때 비행기 뭐 예약한 내역이랑 또 공항 갈 때 여권 가지고 가죠. 그거 카운터에 내고 저 탈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여행 가서 호텔 가서 내 여권 내면서 나 여기서 잘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체크인이라고 하거든요. 체크인 해주는 카운터가 체크인 카운터라고 하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 가지고 문장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단어 문장은요, Where is Terminal 1이 되겠습니다. 자, 장소 물어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Where is죠. 어디에 있나요? Terminal 1. 1터미널에서 타야 되는데 1터미널 어디 있어요? 라는 문장. 아니면 그 밑에요.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for 어쩌고 저쩌고 airlines. 요 문장은 좀 하나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항 가면은 비행기 회사들 엄청 많죠. 근데 저 대한항공 타야 돼요. 저 아니면 뭐 에어프랑스 타야 돼요. 저 에어 캐나다 타야 돼요. 하는데 이거 체크인 카운터 찾기가 또 만만치 않아요. 너무 넓다 보니까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대한항공을 한번 해볼까요?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for Korean Air? 내지는 Korean Airlines.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for Korean Air?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대한항공 어디서 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How can I get to Terminal 1?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How, 어떻게, can I, 내가요, get to, 도착할 수 있을까요? Terminal 1, 터미널 1,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요거보다는 요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where is 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랑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how can I get to 이거 패턴으로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 탑승 수속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어디가 체크인 카운터인지 알았어요. 그럼 이 체크인 카운터 가서 줄을 쓴 다음에 탑승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는 한국 사람들이 다 받아줍니다. 근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 한국 항공사 타지 않는 이상 한국 항공사를 타도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배울 단어요. passport, 여권이에요. 여권 어떻게 영어로 해요? passport. 이 이제 port가 항구고요. pass는 지나가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항구를 통해서 해외로 막 다녔잖아요. 항구를 지나갈 수 있는 그 증, passport, 여권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면요. 우리가 창가석이 있고 통로석이 있습니다. 창가석은요. 창가 window랑 자리라고 하는 sit 합쳐져서 window sit이라고 이야기해요. 통로석은요. 통로라는 단어가 AISL인데 이게 이제 발음이 aisle이라고 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외예요. 이 단어를 보고선 aisle이라고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단어 보지 마시고 통로는 aisle, aisle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aisle set 하면 통로석이다. aisle set 통로석. 그 다음 배워볼 단어는요, boarding pass예요. boarding pass. 뭐냐면, 이 boarding이 이제 어떤 거에 이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그 비행기 딱, 여기 여권 딱 주면은 비행기 표 딱 주거든요. 여기 몇 시까지 타세요? 게이트 어디로 가세요? 막 이렇게 그 색연필로 동그라미 쳐주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탑승권을 boarding pass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앞에서 배운 단어 가지고 문장을 좀 보자면 이번에 문장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딱 가면은 May I see your passport? 이거 뭐냐면 May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See, 볼 수 있을까요? Your, 당신의 passport, 당신의 여권을 볼 수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passport, 내가 탑승 체크인하는 데 갔는데 passport라는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권 그냥 주시면 돼요. 아무 말 않고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근데 나 영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Here it is. 여기 있어요. 내지는 Here's my passport. 여기 내 여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ould you like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이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 window seat 배웠습니까? 창가석. aisle seat 복도석이에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저는 짧은 거리 갈 때는 윈도우 셋 안 씁니다. 뭐 보통 6시간 안쪽이요. 그 정도는 제가 이제 화장실 안 가고 참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타서 뭐 자거나 영상 보거나 합니다. 자는데 예를 들면 통로석에 딱 탔는데 제가 잠이 딱 들었는데 누가 옆에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깨면 또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긴 거리 막 미국이나 유럽 같이 이제 10시간 넘어가는 곳 가려면 그 창가석에 앉으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옆 사람 자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자주 타시는 분들은 보통 통로석 aisle seat 많이 앉고요. 대부분 aisle seat 앉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내가 이 정도는 자면서 갈 수 있어라는 거리는 window seat 앉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ould you like 어떤 거 원하세요? window seat 창가석이요. 아니면 or an aisle seat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창가석이요? window seat, please. 통로 측이요?
An aisle seat please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Here's your boarding pass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boarding pass 뭐였죠? 탑승권이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탑승권이요 라고 하면 탑승권 받고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수화물 붙이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화물 붙이는 과정은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던 탑승 수속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가서 우리 예약 확인하고 보딩 패스 받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간 baggage, 수화물 붙여요. 자, 첫 번째 단어고요. B-A-G-G-A-G-E라고 되어 있는 baggage. 이게 바로 수화물입니다. 여행 가시려면 이 baggage라는 단어를 꼭 숙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baggage를 뭐라고 하죠? 보통 캐리어라고 하죠. 네모난 짐 가방에 바퀴 달린 녀석들 있잖아요. 쭉 공항 갈 때 끌고 가는 거 보통 우리는 이제 캐리어라고 하는데 뭐 캐리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 캐리어를 포함한 뭐 캐리어 말고 우리 뭐 네모 박스에다가 뭐 이것저것 음식 챙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붙이는 수화물 짐들을 baggage라고 하고요. 공항 가면 이 baggage란 단어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꼭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수화물은 영어로 baggage, 배기지, baggage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extra charge라는 단어 있어요. extra charge는요, 추가 요금을 말합니다. extra 하면 추가의, charge는요, 요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 가도 extra charge, 뭐 호텔 가도 extra charge 이런 단어들 붙어 있거든요. 내가 원래 내야 되는 돈보다 추가로 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는 것을 extra charge라고 합니다.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 가보면 또 이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How many bags would you like to check?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해요. How many bags 딱 나오면 bags 뭐죠? bag 가방이에요. 아니면 how many baggage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baggage 내지는 bag, baggage 내지는 bag, 가방이구나. How many bags would you like to check? 요 문장에서 요게 이제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거 들어야 돼요? How many? 얼마나 많은 bags, 가방. 이거 가방 몇 개 붙일 거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두 개 있으면 two, 한 개 있으면 one. 뭐 I have two bags, I have two baggage 하고 더 길게 붙여주셔도 괜찮고요. 몇 개인지 물어본 다음에 이제 직원이 뭐라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이거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Please put your baggages on the scale. 이렇게 얘기해요. Please put 노래요. Your baggage 내지는 baggages라고 하겠죠. 여러 개 있는 사람은요. On the scale. scale 하면 이제 어떤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스케일이 엄청 크네 이런 규모라고도 쓰이고 그 저울 같은 것도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 있죠. 거기다 이제 딱 올려 놓는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그 요금 규정이 그 키로수 규정이 항공사마다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뭐 대한항공은 제가 알기로는 23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그 베트남에 한번 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거 갈 때는 7kg였나 그랬어요. 7kg 기내 수화물이었던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방은 아마 보통 7kg 정도 될 거고요. 붙이는 가방은 항공사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13kg, 어떤 데는 20kg,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3kg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 주고 붙여야 돼요. 엑스트라 차지를 내야 되는데 이 엑스트라 차지가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데 또 막 비싼 항공사 있죠.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과되셨는데요 하면은 첫 번째로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해봤는데 이제 외국에서 안 통할 때가 있으면 How much is the extra charge라고 물어봐야 돼요. How much 얼마예요? is the extra charge 더 내야 되는 추가 요금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추가 요금에 따라서 현장에서 좀 버리거나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 넘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오늘 구매하면 평생 무료 수강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친절한 영어교실 평생 수강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평생 수강권 판매할 건데요. 평생 수강권이 뭐냐?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원래 저희가
요 친절한 영어교실 1년권을 39만 9천 원, 2년권을 47만 9천 원, 3년권을 53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생 수강권 판매하는 기간에는 1년 수강권, 그러니까 39만 9천 원 가격으로 2년, 3년도 아니고 평생 수강하실 수 있는 걸 권리를 판매를 합니다.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39만 9천 원 하시면 원래 더 비싸던 걸 요 기간에만 딱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고객센터 번호도 써 있어요. 내가 인터넷 잘 못 다루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회원가입부터 뭐 결제까지 다 이제 도와드리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교재 무료 증정이 종료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종종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죄송한 상황인데요. 이 친절한 영어교실이 지금 이제 출시된 지 1년 정도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 공부하고 계신데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강의 구매해 주시면 요 7권의 책을 무료로 댁까지 다 저희가 이제 배송비까지 다 부담하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지나면서 이 종이값도 많이 올랐고 택배비도 심지어 이제 배송료조차 올랐고 가장 큰 거는 그 저희가 이제 영상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서버라는 곳,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버 쓰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저희한테 이제 돈이 청구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만큼 봤으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처음에 이거 오픈했을 때는 돈을 안 받았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그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뭐 거의 뭐 그냥 관리비 명목으로 한 10만 원 정도 나왔던 게 지금은 수백만 원이 나옵니다. 나중 가면은 이게 1,000만 원씩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재 무료 증정이라도 종료를 하고 저희가 미리 이제 생산해낸 교재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생산해낸 교재 판매가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재값이 청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거 이제 중간에다가 넣은 이유도 저희 친절한 대학 보시는 분들 또 구독자분들 늦게까지 영상 많이 봐주시는 분들 사실 분들이라면 얼른 올해 안에 좀 구매하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요거 이제 장점은 제가 장점이라든지 후기 같은 경우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평생 수강권 판매하고요. 올해 지나면 요거 이제 무료 증정도 좀 어려워진다는 점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 좋은 커리큘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보안 검색이 나와 있죠. 좀 너무 빠른가요? 네, 조금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가 그 짐을 붙이고 보딩 패스 받고 나면 보통 한 5분 정도는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안내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좀 기다리다가 불러가지고 뭐가 들어있었대요. 짐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서 요거는 이제 붙일 수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뺐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붙이면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 이제 엑스레이 통과하는 동안 조금 한 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보안 검색대를 들어갑니다. 뭐 인천공항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여권이랑 탑승권 가지고 가면 여권이랑 탑승권 제출하면 띡띡띡띡띡 찍고 나서 보안 검색대 앞에 가요. 그러면 이 보안 검색을 하는 이유는 그죠? 항공기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몸에 지니고 있는 게 항공기에 타면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안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신발 벗으라고까지 얘기 안 하는데 해외 나가면 보통 신발까지 다 벗습니다. 그래서 내 몸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고 가방에 있는 것도 가방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 안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거 있으면 그건 또 꺼내서 별도의 바구니에 넣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죠?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일로 오세요 하면 가서 팔 벌리거나 아니면 뭐 해외 가면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 같은 거 뿅 한번 찍어요. 그래서 뭐 위험한 물건 없는지 검사하는데 대부분 다 위험한 물건 안 가지고 타시겠죠. 뭐 빵이야 뭐 이런 거 안 가지고 타시겠죠. 다만 그 액체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액체를 막 가지고 와서 액체를 막 거기서 섞어가지고 빵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어가지고 액체는 100ml 넘는 건 가지고 탈 수 없어요. 100ml가 얼만큼이냐? 우리 그 큰 치약 있죠. 집에서 쓰는 그냥 치약.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뺏깁니다. 버려요. 물도요. 우리가 먹던 물 보통 200ml, 250ml잖아요. 작은 생수. 그것도 못 가지고 탑니다. 왜요? 100ml 넘는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를 가지고 타려면 그
내가 가까운 거리 가서 짐 붙이고 찾고 너무 귀찮아서 기내 캐리어만 끌고 출장 간단히 갈 때는 로션 같은 것도 집에 있는 거 크잖아요. 그래서 여행용 작은 로션들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100ml가 넘는 액체는 다 뺏긴다. 고추장도 뺏기는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면 공항 가면 이렇게 쓰레기통 보거든요. 그러면 한국 고추장, 뭐 튜브로 된 고추장, 치약, 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 아까 짐 붙이셨죠? 수화물 붙일 때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거기는 액체가 100ml가 넘든 말든 상관없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자, 보안 검색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empty예요. empty. 자, empty가 우리 뭡니까? 우리 어릴 때 대학 때 막 저기 대성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친구들끼리 반 친구들끼리 가서 막 하는 거 그것도 이제 그건 이제 empty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발음 비슷해요. empty는 무언가를 비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비우고 어떤 비어있는 상태를 empty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드시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아래 있는 단어 take 빵빵 off. 차라리 이 단어를 좀 외우세요. 자, 우리가 take 하면 어떤 걸 취하다는 느낌이고 off는요. 뭔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take off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치워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다, 양말을 벗다, 신발을 벗다 다 take 어쩌고 off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거 take it off 그거 벗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요. 요건 우리 영어 배울 때도 참 중요하니까 take it off 그거 벗으세요 라는 표현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throw 어쩌고 저쩌고 away라고 하는 세트 단어 있어요. throw 던지는 거예요. 저 멀리 던져버리는 거 버리다라는 뜻이고요. 요것도 참 많이 쓰이는 단어 세트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우리 보안 검색대 가면 이런 이야기들 좀 듣습니다. Empty your pocket. Empty your pocket. pocket 하면 주머니예요. empty는 비우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empty your pocket.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세요. 그죠? 우리 보안 검색대 가면 그냥 이 소리 듣기 전에 자동으로 다 꺼내시면 돼요. 동전, 저기 휴대폰, 지갑 다 꺼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Take off your shoes. 당신 take off. 벗으세요. Your shoes. 당신 신발 신발 벗으세요. Take off your shoes. 앞에 사람들 사실 보시면 돼요. 신발 벗는 날은 신발 벗어주셔야 되고요. You can't take this on the plan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You can't. 너는요. Take this. 이거요. 가지고 갈 수 없답니다. 어디요? On the plane. 비행기에 요거 가지고 못 타요. 라는 표현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You have to throw it away. 너 이거 you have to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답니다. throw 버리셔야 돼요. it away. 이거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라는 문장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보안 검색대를 지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겐 자유가 펼쳐집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면세점에서 듀티 프리 샵 가서 면세용품도 쇼핑하실 수 있고요. 가시면은 식사하실 수도 있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다가오면 탑승구로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딱 봐요. 보통 시간을 딱 보고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이제 제가 먼저 탄다고 해서 비행기가 먼저 뜨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 타려고 쭉 줄 서 있는 제일 좀 이제 마지막쯤에 타는 편인데요. 근처에서 이제 놀다가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다가 시간이 좀 되면은 좀 마지막쯤에 가는 편이에요. 마지막쯤에 가는 게 좀 편해서 보통 마지막쯤에 가고 또 이제 비행기 탈 때 거기서 물을 좀 사는 편이거든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들어올 때 보안 검색할 때 먹던 물 다 버렸죠. 그때는 안 되는데 이제 안에서 카페라든지 거기서 이제 물 같은 거 파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물을 좀 많이 기내에 타면은 목이 굉장히 말라요. 왜냐면 하늘로 올라가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마스크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을 자꾸 마셔줘야 되는데 물 계속 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물을 넉넉하게 한 병 내지는 두 병을 사서 타서 제가 사온 물을 좀 마시는 편인데 그렇게 물을 사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게이트로 갑니다. 이 게이트는 뭐죠? 탑승구예요. 인천공항만 해도 게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좀 뒤쪽 게이트 얻으시면 공항 들어가서 트레인 타고 가셔서 올라가셔야 되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큰 공항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내 보딩 패스에 쓰여 있는
gate로 가시면 됩니다. gate는 탑승구고요. 그 밑에 있는 on time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요. on time은 정시예요. 비행기가 정시에 뜨는지 아니면 delayed 됐는지는 보통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광판이나 아니면 그 TV 같은 거 큰 거 해가지고 우리 항공편 써 있죠. 그리고 목적지, 그 다음에 airline 어떤 항공사 타는지, 그리고 옆에다가 on time 지연됐는지 아니 제시해 가는지 아니면 delayed 됐는지가 나와요. 자, 밑에 있는 세 번째 표현 delayed,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여행 가실 거면 꼭 보셔야 돼요. 뭐 마치 아까 처음에 배웠던 departure, arrival 아니면 baggage랑 비슷합니다. delayed는 지연됐다는 이야기예요.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기상 때문에도 그렇고 항공편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지연됐다라는 말 delayed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 보면요. 이 문장 나와 있죠. Where is gate 24? 라는 문장이 있어요. Where is gate 24? 우리가 이 gate를 잘 못 찾겠으면 이런 식으로 어디 있어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지만 여행 갈 때, 장소를 찾을 때 어디인지 물어보는 가장 좋은 표현은 그냥 where is예요.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요. We will start boarding now. 우리가 게이트 근처에서 앉아 계시다 보면요. 이렇게 방송해 주죠. We will start. 우리 시작할 거야. boarding now. boarding. boarding 하면 탑승. 그죠? boarding pass가 탑승권이었으니까 boarding 탑승이에요. 언제요? now. 우리 지금부터 boarding 시작할 겁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요. passport and boarding pass please 라는 표현. 요거는 우리가 보안 검색 가기 전에도 이 말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탑승할 때도 여기 여권이랑 그 탑승권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옛날 때 나홀로 집에 보신 적 있으세요? 나홀로 집에 원 보면은 케빈이 가족들이랑 막 여행을 떠나다 혼자 다른 사람이 아빠인 줄 알고 막 따라가다가 다른 비행기 타버리죠. 그건 나홀로 집에 2인가요? 나홀로 집에 2일 거예요. 원은 이제 집에 혼자 남겨진 게 원인데, 그렇게 비행기 다른 거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Passport and boarding pass please. 여권이랑 탑승권 주세요. The flight to Seoul is delayed. 여기 나와 있어요. The flight. 비행기요. To Seoul.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요. is delayed. delay 됐습니다. 아니면 이거 has been delayed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냥 우리는 delay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delayed 되면 지연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보면요. 기내 안전이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 수칙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거 배우시려면 이런 단어 아셔야 됩니다. fasten. 요것도 평소에 쓸 일 별로 없어요. 어떤 걸 보통 이제 안전벨트랑 많이 쓰이는데, 현실에서도 저기 안전벨트 차세요 라고 할 때 fasten your seat belt라고 이야기하는데, fasten 매다, 잠그다, 조이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나와 있죠. fasten. seat belt는요. sit, 의자에 붙어 있는 벨트란 뜻이에요. 한국말로 옮기자면 안전벨트 되겠죠. 그 밑에는요. turn off 라는 표현이 있어요. turn off는요. 끄다고요. turn on은 켜다예요. turn off, 끄다, turn on, 켜다고요. 이 turn off는 영어 배울 때도 너무 많이 쓰죠. 그 밑에 마지막 문장은요. electronic devices예요. 요거는 평소에 쓸 일 없는데 비행기 타면 자꾸 electronic devices라고 하는데, electronic 하면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간 무언가를 뜻해요. devices는 어떤 장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간 장치, 전자기기예요.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 보면요. 문장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내에 타서 처음에 이제 짐 올릴 때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help 얘기하셔야 되는데 바른 문장은 이겁니다. Could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실래요? 뭐를요? With my bag? 내 짐 요거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부탁할 수 있는 could you? 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저 제 가방 좀 도와주실래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 내 가방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요거 비행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Please fasten your seatbelt.
벨트 좀 해주세요. 우리가 비행기가 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규정이 있어요. 일단 창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요, 안전벨트 하셔야 되고요, 등받이는 직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전자기기의 통신은 끄셔야 돼요. 그게 기본 매너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누워 계신 분들 세우시고요, 뭐 하시는 분들 다 똑바로 앉고 안전벨트 매게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요. Fasten your seatbelt. 두 번째요. Please turn off your electronic devices 라고 방송 계속 나와요. 자, 여러분 휴대폰 계속 하고 계시면 됩니까? 안 돼요. 휴대폰에 보면 비행기 모드 있거든요. 비행기 모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통신을 더 이상 안 잡습니다. 우리 비행기 통신 때문에, 우리 핸드폰 통신 때문에 비행기가 관제탑으로부터 받는 전파라든지 아니면 그 전파가 꼬일 가능성을 대비해서 핸드폰은 다 끄게 되어 있고요. 끄지 않으실 거면 비행기 모드로 만드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보시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꺼달라고 하면 이거 비행기 모드 보여주시면 돼요. 에어플레인 모드라고 얘기하시면 알았다 그러고 가요. 그 밑에 문장 보면요.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요. We will be taking off shortly 라는 표현 그냥 참고차 써놨어요. take off는 이제 take off 아까 뭐였죠? 벗다, 벗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비행기가 take off라고 하면 이륙하다요. 땅을 벗어나는 느낌이죠. 그래서 we'll be taking off shortly. short는 이제 잠깐 시간, 짧은 시간에 금세 이륙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요. Please return to your seat 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끔 쓸 때가 있어요. Please return. 돌아가세요. 어디로요? To your seat. 네 자리로 좀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turbulence라고 하는 이제 난기류 만났을 때이고요. 우리 벨트 매고 가다가 요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 띵동 아니면 삑 소리가 나면서 내 좌석 위에 초록 색깔 불이 딱 켜지거든요. 그 초록 색깔 불이 켜지면 너희들은 안전하다. 승객 여러분 안전하시니까 이제 좌석 벨트 푸시고 등받이 뒤로 기대시고 화장실 가셔도 된다는 사인이 초록색이에요. 그 초록색 옆에 안전벨트 표시가 삑 하고 Please return to your seat and fasten your seat belt 라고 방송이 나오면 자리로 돌아가서 안전벨트 하세요. 우리 흔들릴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자, 다음 장에서는 기내 서비스가 있고요. 우리가 기내에 타면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때 우리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몇 개 있어요. 보시면 blanket, 담요라는 표현이에요. blanket, 그 밑에요. earplug, 귀마개입니다. 그 밑에 lavatory라고 하는 화장실이란 표현이 있는데 우리 보통 화장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 bathroom이랑 restroom이에요. toilet 거의 안 써요. 토일렛 변기 느낌이고 bathroom 아니면 restroom, bath 목욕하는 곳, restroom, rest 휴식 취하는 곳. 요 두 표현이 제일 많이 쓰이고 요것만 아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 비행기 보면은 약간 변기만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있는 화장실을 그래서 lavatory 내지는 lavato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특수하게 이렇게 쓰인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이요. 자, 그래서 문장을 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행기에 탈 때 따뜻하게 옷을 몇 겹 입고 타기는 합니다만 blanket, 담요를 주는 데들이 있어요. 좋은 항공사 타면 담요가 일단 하나씩 다 깔려 있죠. 근데 여분 담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시면 조금 눈치 잘 보다가 저 담요 하나만 더 주세요. 담요 좀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거 막 3시간, 4시간 있다가 하면 죄송한데 손님 저희 담요 다 떨어졌어요 라고 대답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get a blanket? Can I get a blanket? 여기 나와 있는 Can I get이요.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패턴이죠. 내가 필요하면 어떤 것 좀 주실래요? 라고 할 때 우리 Can I get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Can I get a blanket? 아니면 그 밑에요. Do you have any earplugs? Can I get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Do you have, 너 있니? Any earplugs? earplug 하면요. 귀마개 있니? 전 귀마개를 아예 챙겨서 탑니다. 그래서 귀마개 맞고 차요. 자고요. Can I use a lavatory now? 지금 저 화장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해요. 초록불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우리가 긴 거리 가면 기내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어떤 식사들이 있어요? 누들 있고요. 라이스도 있어요. 자, 단어 보면요. noodles라고 하면 면 음식이에요. rice는요. 밥입니다. noodles, 면, rice,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리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이제 메뉴를 막 말해주면 빨리 말해서 잘 못 알아듣겠으면 면 드시고 싶으시면 noodles, 쌀 드시고 밥 드시고 싶으시면 rice 들리는 거 그냥 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skip이라는 단어 있어요. skip, 건너뛰다라는 단어. meal, meal 이 단어는 좀 아셔야겠죠. meal은요 식사를 meal이라고 해요. 어떻게요? meal, meal. 자, 우리 집에서 요새는 밀키트 가지고 밥 많이 해 먹습니까? 뭐 시키면 부대찌개 세트도 오고요. 뭐 별의별 거 다 오죠. 막 뭐 만두 전골 먹고 싶으면 만두 전골 밀키트 사면 그거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만 넣으면 막 야채도 들어있고 뭐 소스도 들어있고 육수도 다 들어있죠. 밀키트라고요. 밀 식사. 식사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기내 식사할 때 아니면 서비스 받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요 표현은 외우세요. 네, 요거는 기내뿐만 아니라 우리 대화할 때도 참 많이 써요. What 무엇을 would you like? 당신은 원해요. To drink. 어떤 거 드실래요? 어떤 거 마실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떤 거 드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음료 서비스 해주잖아요. 어떤 거 드실래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뭐 그냥 대답하시면 되죠. 콜라 주세요. 맥주 한 잔 주세요. 이런 거 막 대답하시면 됩니다. 물 하나 주세요. 파인애플 주스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 앞에서 식사 카트가 촥촥촥촥촥 와요. 물어봅니다. Would you like beef noodles or fish rice? 라고 물어봅니다. 뭐가 들리셨어요? beef noodles. beef는요 소고기예요. 소고기 들어간 noodles. 면, 소고기 들어간 국수 드실래요? 아니면 or fish rice. 그 생선 들어간 rice. 밥 드실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beef noodle please. 아니면 fish rice please.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밑에 보면요.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요 문장도 외워주세요. 우리가 뭐 레스토랑도 상관없고요. 비행기도 상관없고요. 저 물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have,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Some water please. 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이요. I'd like to skip a meal. 속이 안 좋아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skip.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물론 no. I don't eat. 이렇게 하셔도 뜻은 통하겠지만 맞는 문장은요. I'd like to skip a meal. 나 skip할 거야. a meal. 식사 스킵할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수화물 찾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제 슉 내립니다. 내릴 때도 똑같이 창문 덮개 여시고 그 seat 뭡니까? 좌석 올리시고 뭐 다 정리하신 다음에 잘 내렸어요. 내리고 나면 후다다다닥 가서 우리가 입국 심사합니까? 입국 심사해요. 근데 입국 심사 내용이 좀 길어서 다음번으로 한번 빼놓겠습니다. 빼놓고요. 입국 심사 잘 도착 받아서 수함을 찾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수함을 찾는 곳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aggage claim이라고 해요. 자, claim이 이제 어떤 거 주장하는 거거든요. baggage, 내가 가지고 온 그 붙인 수화물을 claim 하겠다는 거예요.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물 찾는 곳 위에는 baggage claim이라고 써 있고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따라가시면 됩니다. 거기 따라가면 거기서도 이제 좋은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그 TV에다가 뭐 인천에서 온 저기 대한항공 몇 시에 도착한 거 편명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수함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단어요. launched. L-O-S-T. launched. 분실하다라는 단어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그래서 문장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함을 찾을 때는요. Where is the baggage claim?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Where is, 어디 있어요? The baggage claim. 수함을 찾는 건 어디인가요? 역시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where is 나왔죠. 그 밑에요. I can't find my baggage. 요런 표현 좀 잘 쓰셔야 되는데 요새요. 우리나라 항공사는 사고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해외 항공사에서 짐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막 한 달 있다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영영 못 찾는 경우도 있대요. 왜요? 네, 요새 저희가 요거 이제 친절한 영어 교실 해외에도 많이 보내드립니다. 근데 비행기로 가죠? 비행기로 갑니다. 처음에 저희 오픈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막 지금은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대란이라고 하죠. 막 어떤 지역은 뭐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 계신데 하와이로는 책을 못 보내요.
또 예전에는 호주 지역에서도 우리 지금 EMS 안 받는다고 어렵다고 해서 호주 지역으로 못 보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항공 운송, 짐 운송하는 게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으면 I can't find my bag. 내 baggage, 내 수화물 못 찾아요. 아니면 I think I lost my baggage. 내 baggage, 내 수화물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세관 통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짐 찾으면 세관을 가요. 원칙적으로는요. 이 세관이라는 게 그런 거죠. 새로운 나라에 왔는데 당신들 세금,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낸 물건 들고 들어올 수가 없어. 일정 수준 이상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면세점에서 뭘 샀어요. 면세점이라는 게 뭐죠?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주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 꽤 높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사면 5만 원짜리 와인을 면세점에서 사면 3만 원에 팝니다. 왜요? 2만 원어치 세금을 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가지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너 신고할 거 있어? 신고했을 거 있으면 신고해라고 하는 게 세관이고요. 세관은 영어로 customs라고 해요. C-U-S-T-O-M-S, customs라고 하고요. 보통 들어가기 전에 세관 신고서 씁니다. 그것도 시간 되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세관 신고서 쓰는 법. 나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 안 들고 있어요 라고 보통 우리 다 표시하죠. 신고하다는 declare 라는 표현이고 외워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뒷장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세관 통과하고 환전하는 것까지 하고 오늘 강의 끝낼 건데요. 세관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Do you have anything? 너 뭐 가지고 있어? To declare? 너 신고할 거 뭐 가지고 있어? 라고 묻는 경우는 사실 적고요. 그 세관 신고서에 써 있어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하면 우리 뭐라고 써요? No, 없슈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I have nothing to declare. 여기다 표시하시면 돼요. I have nothing. 나 없어요. Declare. 나 신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Can I check your bag, please? 당신 거 가방 좀 체크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되죠? 싫어, no. 라고 해도 이제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yes, of course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방 검사, 제가 가방 검사 받아본 적 없어요. 근데 필리핀 갔을 때 이제 면세품 가지고 왔다고 그거 가지고 막 해서 필리핀 가면 늘 그래요. 돈 달라고 막 하는 거 있는데 뭐 그런 경우 말고는 이제 별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실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환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환전을 하게 되는데 동남아 여행이라고 치면 일단 좀 여러분께 환전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자면 그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게 있어요. 기축통화 뭡니까? 달러예요. US 달러. 미국 달러가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이제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이고 미국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의 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 전체 다 쓰고 있는 유로라든지 또 세계 경제 3위 대국이죠. 일본의 엔화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로 아니면 또 영국의 파운드화 정도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주요국 통화. 그 주요국 통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국 통화예요. 제3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캐나다 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제3국 따지자면 태국 바트, 베트남 동, 필리핀 페소 같이 그 교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갈 때 베트남 갑니다. 베트남 동을 바꾸고 싶어요. 베트남 동을 우리나라 원화로 베트남 동을 바꾸면 이 바꾸는데 수수료가 어마무시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트남 만 원에 해당되게 못 바꾸고 만 원을 바꾸면 막 9,200원, 300원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남아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수수료가 적은 주요국 통화가 수수료가 적거든요. 한국 돈으로 달러를 바꿔요. 요만큼밖에 수수료가 안 나와요. 그럼 이 달러를 어떻게 갑니까? 베트남 가거나 필리핀 가서 달러를 또 그 나라 돈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고요. 환전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환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내에서 환전하는 곳, 금은방 같은 데서도 환전해줘요. 그래서 환전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제 경험상 해본 결과 저는 이제 100달러짜리 달러 바꿔가는데, 공항에 나가자마자 공항 안에 있는 것도 환전 수수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호텔 가서 바꾸면 환전 수수료 별로 안 좋거든요. 호텔이나 한인업소 같은 데 가서 바꾸면 환전 수수료가 좀 안 좋아서 저는 특히나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 공항에서 좀 바꿔 나갔다가 부족해서
호텔이랑 그 뭐 한국 업체에도 좀 물어봤는데 수수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바꿨었는데 공항이 좀 괜찮다. 그래서 교환하는 거 exchange라는 단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exchange, money exchange라고 써 있어요. money, 돈, exchange, 교환한다. 미국 달러는 보통 우리 US dollar라고 표현하고요. 한국에 있는 한국 돈 원화는요, Korean won이라고 표현해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마지막 장 되겠고요. 자, 역시나 환전소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Where is the money exchange? Where is the money exchange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money exchange는요, 환전소 되겠어요. 자, 환전소 가면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I exchange Korean won to US dollar? 요건 이제 제가 한국 돈 넣은 건데, US 달러로 한국 돈 원화를 US 달러로 바꿀 수 있을까요? Can I exchange? 아니면 그 밑에요. I'd like to exchange.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Can I exchange? I'd like to exchange. 뭘로요? US 달러를요, to Vietnam dong. 베트남 동으로 바꿀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거기에 어차피 액수가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막 가끔 이제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협상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해봤는데 가끔 되긴 하는데 뭐 대부분 이제 정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 막 그런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한 45분 정도 그 비행기 타고 비행기 도착하는 데까지 쓰일 수 있는 영어를 좀 배워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외 갈 때 우리나라에서 해외 갈 때는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해외에서 한국 들어올 때 아니면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할 때는 영어를 좀 아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좀 강의해보니까 단어나 여행 설명드리는데 좀 시간을 더 많이 써서 좀 재밌었던 강의였던 것 같고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끔씩 사실 여러분 여행 영어 제일 많이 필요하시죠. 여행 상황별로 영어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좀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요거 친절한 영어교실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올해 안에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수강권은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죠. 네, 평생 수강권 뭐냐면 1년 수강권 가격으로 저희가 1년 수강권이 얼마냐면 39만 9천 원이거든요. 2년 3년 갈수록 점점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 이벤트 기간에만 1년 수강권 가격으로 평생 수강하실 수 있는 수강권 판매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